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하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책을 읽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셋,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백만장자 선서 하나,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하겠습니다. 둘,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한 가지씩 공부하겠습니다. 셋,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성우는 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6가지를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빠와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가정이고 교사가 부모입니다. 나는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하며 책을 읽고 공부하는 좋은 가정과 습관과 기술을 만들어 나날이 더욱 건강해지고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우. 잘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빨강이 있었어요. 빨강이 제가 드디어 빨강이 있었어요. 뭐냐면 작년에 그 대한민국 디지털 마인드맵 축제 저희가 같이 동반 참가를 했는데, 부부 동반 참가를 했는데, 아내는 은상을 받았고, 네, 저는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부상으로 지금 싱크와이즈 웹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그 구독을 해야 돼요. 유료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제가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이 PQ가 있긴 하지만 이 싱크와이즈 웹 버전은 기존 싱크와이즈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제 4세대 마인드 프로세서인데, 뭐가 다르냐면 디지털 마인드 맵에 협업 기능까지 추가된 게 기존의 그 싱크와이즈 이제 PQ까지가 지원이 됐다면, 이번에 싱크와이즈 웹 버전은 AI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챗 GTP를 싱크와이즈 안에서 같이 구동돼서 같이 그 기능을, 그 AI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 굉장히 좋아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내가 이제 작년에 그 국제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졸업을 했죠. 저는 이제 대학교를 한 20 몇 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원래 97학번인데, 예, 진짜 대학교를 진짜 한 26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랑 모건대학교 이제 2010학년, 같은 동기예요. 같이 신입으로 이제 입학을 했었죠. 아내는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고, 저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 4년 다녔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후에 대전신학대학교도 2년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건대학교를 이제 세 번째 대학교를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 만난 거죠. 아무튼 저도 이제 3학년 때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휴학을 해서 졸업을 못 했었고, 아내도 그때 이제 몸도 아팠고 부모님도 이제 간병도 하느냐고 그때 휴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녔다가 이제 졸업을 못 한 사람들은 그게 한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도 얼마나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싶은데 졸업을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쉬울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결혼할 때, 제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이제 여러 롤모델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롤모델이 누구였냐면, 그, 예전에 세계무역센터,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이 났던 그 당시에 그 세계무역센터의 그 부총재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희돈 부회장님, 뭐, 교회에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부회장인데, 그분은 어떤 남편이었냐면,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고, 미국에 어렵게, 유학을 갔는데, 주경야독을 해야 되는 사람이 힘들게, 그래서 자기가 낮에 일하고, 뭐, 밤에 공부하고 하면서 어렵게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그 어려운 상황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아내가 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일하고 살림하면서 남편이 그 이돈 그 부회장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졸업할 수 있게끔 이제 아내가 뒷바라지 했는데, 그 이돈 그 남편이 자기도 아내의 그 내조를 받아서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아내도 고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대학교 공부를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학업을 중단하고 자기가 돈 벌고 살림도 하면서 아내가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를 했어. 그래서 아내도 대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남편이 되면 저런 남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공부해라.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걱정을 했죠.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돈이야, 장학금 신청해서,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그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대학교 공부를 마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1학기 마쳤고, 2학기까지 마쳤어요. 지금 이제 곧 이제 4학년 1학기. 그래서 이제 올해 1학기, 2학기만 마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졸업장을 이제 따게 돼요. 저희는 좀 특별한 부부가 되는 거죠. 같은 대학교를, 2개 대학교를 같이 다닌 거예요. 모건대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같이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이제 상담심리학과를 이제 같이 다니고, 이제 같이 졸업한 이제 동문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싱크와이즈 웹 버전을 갖다가 이 아내가 사실 이게 공부해서 과제를 제출한 거예요. 이게 싱크와이즈에 AI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과제, 우리가 교재 갖다가 교재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AI 갖다가 이제 문장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냥 AI 기능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문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AI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싱크와이즈가 마인드맵이잖아요. 마인드맵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시각적 사고를 하게 하고, 조감적 사고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상담심리학교, 이제 3학년 2학기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맵으로 매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AI의 기능을, 해가지고 글쓰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토론글이라든지 과제글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냥 AI를 써가지고 그냥 그걸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고, AI가 쓴 걸 갖다가 우리가 자료를 다 입력해 놓고 그걸 갖다가 AI가 글 쓴 걸 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맞냐? 우리가 자료를 준 대로 AI가 쓴 거냐? 아니면 AI가 다른 자료를 끌어와서 만든 거냐? 근데 저희가 뭐 AI가 다른 자료를 끌어와도 되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 기존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 자료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준 자료대로 썼느냐, OX, 비판적 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AI가 스스로 또 다른 자료를 끄집어 올 때가 있어요. 그것들은 삭제를 시켰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보고서 그걸 참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하고 검증적 사고를 해서 문장을 다시 수정을 해서 과제로 제출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결과가,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지금 아내가 이번에 2024년 3학년 2학기에 전 과목 A 플러스. 사실 저도 대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지만 뭐 방송통신대 4년, 뭐 그다음에 대전신학대학교도 한 3년 다녔었고 모건대학교도 3년 다녔는데 저도 전 과목 A 플러스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저도 국제사회복대학교 공부하면서도 전 과목 A 플러스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아내는 이번에 받았어요. 예, 이게 같이 공부한 힘인 것 같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공부한 힘이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사이버대학교 공부할 때 이게 온라인이 사실 오프라인보다 공부하기 힘든 게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찌됐든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온라인은 스스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할 때 진도를 놓쳐가지고 막 몇 주차 강의를 몰아서 한꺼번에 들은 경우도 많고, 막 과제를 막 밀려서 낸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그 덕분에 이제 아내가 강의를 밀리지 않았으니까 어떤 이런 토론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시험이 있을 때 저랑 같이 이제 싱크와이즈 웹 버전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그 교재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매핑을 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토론을 하고 과제물을 제출하고 같이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 또 굉장히 큰 기쁨도 되고 자신감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그러면 저희도 공부를 하게 되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같이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한 가지씩 공부하는 거. 이 공간,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면 돼요. 저는 제 공부하면 되고, 아내는 아내 공부하면 되고, 애들은 애들 공부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서로 각자 공부할 거 갖다가, 나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공부하니까 뭐가 좋고,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니까 어떤 게 좋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아내도 자기가 공부한 거 갖다가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한 거 갖다가 오늘은 뭘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떤 점이 좋았다. 뭐 시험을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알았고 다음번에 안 틀릴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공부하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기술도 중요하거든요. 완전 학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도구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완전 학습을 하는데 좋은 이제 그 기술, 어떤 학습 기술, 학습 도구가 이 싱크와이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3P 바인더, 이 주간계획표 쓰는 거, 일단은 연초니까 지금 3P 바인더 갖다가 지금 할 게 많아요. 주간계획표, 월간계획표, 연간계획표 쓰는 것도 계속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꿈리스트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생계획도 써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선언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비전, 미션,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 저희 역할 기술, 뭐 저희 모토,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내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같이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 코칭하면서 참 좋았던 게, 예전에 한 가족을 했을 때 그 가족이 어떤 이렇게 같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이렇게 그 학습 공동체를 만든 게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이렇게 동네 그 학습 마을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엄마는 그 남편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하고 같이 거기를 같이 동역하는 거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들은 한 명은 거기다가 연구소를 만들고, 한 명은 거기다가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한 명은 연구소장이 되고 한 명은 교장이 되고, 그래서 같이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저는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명품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명품 가족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꿈을 같이 만드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저희도 지금 거의 같은 비슷한 꿈을 꾸고 그걸 같이 이제 만들어 갈 건데, 그런 거 하는데 이 3P 바인더하고 이 싱크와이즈 웹 버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실력을 쌓으려면 이런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습 방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습 도구.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걸 할 텐데, 지금 저한테 욕심이 좀 막 생겨요. 이거를 좀 미리 좀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줌으로 사람들 좀 참여하게 해가지고 같이 좀 코칭을 해주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책 쓰기도 못할 것 같고, 코칭해 주냐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면, 지금 사실 우리 둘이 이거 하는 것도 지금 매일 이거 하는 것도 좀 굉장히 간신히 하고 있는데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올해는 그냥 이렇게 그냥 녹화만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좀 뜨시는 분들이 보고 그냥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고, 제가 올해 지금 책을 쓸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올해 책을 쓰면 책이 완성이 되면 내년에는 그 책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딱 그 분량만큼 매일 진도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같이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3P 바인더 쓸 건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3P 바인더 이제 주간계획표거든요. 일단은 제일 상단에다가 먼스에다가 월하고 연도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써요.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세로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왼쪽에는 일에 대한 거, 일 업무에 대한 거, 오른쪽에는 개인 가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투두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는 일 업무에 대한 걸 적고, 아래에서 위로는 개인 가정을 적는데, 중요한 거는 테두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이벤트에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쓴 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첫 번째에다가 체크박스에다 테두리하고 내용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쓴 걸 갖다가 이벤트 오른쪽에 쓴 걸 갖다가 투두 제일 아래쪽에다가 체크박스에다 테두리 해주고 내용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뭘 한다고 해야 되죠? 시간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 놓는다. 그리고 3일 단위 목표 관리에다가 이벤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옮겨 적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순행 이게 그러니까 돈포겟에서 여기 3일 단위 목표 관리에서 이벤트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흩어지면 이제 순행 스케줄링이 되는 거고, 지금 그냥 이벤트부터 적고 이거를 3일 단위로 적고 이거를 돈포겟에다 이렇게 옮겨 적게 되면은 역산 스케줄링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월화수에 3일 단위 목표 관리 쓰게 되고, 목금토에 3일 단위 목표 관리 쓰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읽어야 될 책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그런 거 쓰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하는 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매주 일요일 날 하는 거.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위클리 미팅에다가 위에서 아래는 내가 전달 받은 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거,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는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전달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 그렇게 지금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체크하고 헤빗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고서 제출이다. 그러면 뭐 보고서 자료 수집, 뭐 보고서 초안 작성, 보고서 제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가족 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가족 학교 하는데 뭐 뭘 해야 되냐, 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7개 칸이라서 이거를 매일 체크해 가면서 매일 이거를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이걸 안 적었구나. 우리 이거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줄을 쭉 긋고 실제 한 내용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해도 지금 3P 바인더 이제 여기 교재를 보면서 교재하고 어떤 뭐 성바임에 그 쓴 내용하고 내가 쓰는 주간계획표 쓰는 방법이 좀 다르네. 좀 다른 게 있죠. 보통은 이제 여기 플랜에다 많은 내용들을 적고 계획을 해놓고 계획대로 안 된 것만 두에다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그 3P 자기계획서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그때마다 자를 옮겨서 적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계획한 거하고 실행한 거하고 나눠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플랜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정말 꼭 해야 되고 변화를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거 꼭 이렇게 테두리한 거 이 두 개만 플랜에다 화살표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두에다가 쓰자. 그리고 두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쭉 적으면 실제로 계획한 거, 실제 산 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두를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박스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내용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꼼꼼하게 다 적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하다 보면
계획에다 이렇게 내용을 다 써놓게 되면, 플랜에다 다 써놓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계획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일일이 다 수정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계획은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넣고, 2는 그냥 솔직하게 한 대로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보고서 작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2시부터 4시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는 뭐 회의 및 회의록 작성이 늦어져 가지고 2시 반부터 또 시간도 좀 더 걸려서 여기 5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간이 이렇게 미뤄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보고서 작성 이 시간에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고서 작성을 못하고 이 시간에 자녀와 대화를 했어요. 예. 그럼 이렇게 취소성 긋고 이렇게 자녀와 내용, 실제 한 거를 쓰고 칼라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라 체크는, 이렇게 직장인하고 학생하고 주부하고 다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 빨강이 주 업무, 나만의 고유 업무, 또는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돈을 번 시간, 또는 이제 성과를 낸 시간, 그 다음 보조 업무는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 회의 및 협력, 나 혼자만 아니라 같이 한 업무, 그 다음에 누군가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보조 업무. 그 다음에 자영업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예도 예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은 가게 문을 열고 장을 봐갖고 와서 재료 손질해서 재료들을 어느 정도 조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시켜놔요. 그건 뭐냐? 돈을 벌게 준비한 시간이잖아요. 그건 다 주황이에요. 그럼 빨강은 뭐냐? 실제로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해가지고 손님한테 음식을 서빙을 해주고 손님이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고 나간 시간. 그 시간이 빨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초록은 개인 가정에 대한 거, 파랑은 이제 자기개발, 공부, 운동, 뭐 독서 그런 거. 그다음 보라는 이제 대인관계, 모임 및 봉사활동,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학생은 이제 빨강이 뭐냐면 자습한 시간, 스스로 공부할 시간. 예를 들어서 직후 복습을 했다, 예습을 했다, 과제를 했다.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빨강이고요. 주황색은 뭐냐면 학습, 시켜서 하는 공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시켜서 하는 공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뭐 누군 과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 이거 전부 다 주황입니다. 이건 수동적인 삶이고, 이건 노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뭐가 많아야 돼요? 예, 빨강이 많아야죠. 예. 근데 대부분 뭐래요? 주황을 많이 하죠. 예.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빨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빨강을 할 수 있게끔 학원에만 맡기면 어떻게 돼요? 빨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네. 이거는 빨강은 집에서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래, 직후복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복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과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면서 해야죠. 네. 그래서 빨강이 많아지도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초록, 파랑, 보라는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학생 같은 경우 이제 파랑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외에 책을 읽는다든지, 그죠? 교과서가 아닌 다른 책들, 뭐 고전을 읽는다든지,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든지, 자기의 뭐 어떤 취미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다른 책, 학교 교과서가 아닌 다른 책을 읽을 때 파랑이고, 운동하는 거, 그죠? 네, 그런 거 할 때가 파랑이고, 뭐 보라는 뭐 모임 봉사, 이거는 뭐 어른하고 똑같죠. 친구하고 이웃하고 모임 갖는 거. 자, 그 다음에 주부는 좀 달라요. 주부는 이제 빨강이 뭐냐면 주부의 고유 업무, 식사, 설거지, 청소, 빨래. 그러니까 설거지, 청소, 빨래는 바로 하면 바로 성과가 나잖아요. 이거는 아내하고 엄마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부를 불러서 돈을 주고 시키던가,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던가. 아내하고 엄마가 안 해주면은 돈이 지출이 되는 걸 갖다가 아내하고 엄마가 주부가 직접 해가지고 돈을 아껴주는 거, 세이브 시키는 거, 이게 돈을 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사하는 게 빨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엄마가 요리를 준비를 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시간이 빨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식업 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장을 봐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재료를 손질해가지고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뭐 카레 만들었고 짜장을 만들었어요. 그것까지는 주황이에요. 빨강은 언제 빨강이야?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대라면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하잖아요. 그 시간이 빨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외식을 했다. 그럼 그 시간이 초록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주황. 그러면 자,
아내하고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시댁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제사라든지 뭐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게 그때는 어때요? 여럿이서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주황이에요. 근데 아내하고 엄마가 친정에 갔다. 예. 그거는 초록이 돼요. 예. 쉬러 가는 거니까. 예. 물론 친정 가서도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래도 친정 가서 막 일보다는 좀 그 보고 싶은 그 부모님도 보고 이렇게 좀 쉬다 왔다. 그러면 이제 초록이 되는 거죠. 근데 시댁 가는 거는 아무리 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쉬라고 해도 쉴 수가 없죠. 예. 주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가 초록 색깔이 되게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주부가 온전히 혼자 보내는 시간만이 초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부의 충전을 위한 뭐 시간, 그리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데 어떤 때 초록이 된다고 했어요? 같이 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그래서 엄마가 뭐 이제 요리에 세방돼서 예, 설거지에 세방돼서 빨래에 세방돼서 청소에 세방돼서 그냥 같이 그 호캉스 즐기는 거. 예, 이건 초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랑은 똑같죠. 독서하고 운동하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보라도 이제 뭐 친구들 만나는 거, 그죠? 뭐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만나는 거, 뭐 그런 것들, 어떤 뭐 투표하는 것들, 이런 게 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라 체크만 잘해도 내가 정말 삶을 균형 있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 이게 색깔이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예. 빨강이 있으려면 반드시 주황이 있어야 되고요. 주황이 있으려면 반드시 파랑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빨강, 주황, 파랑만 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돈 벌고, 혼자서 돈 벌기 위해서 준비하고, 혼자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만 한다. 남편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 짜증나죠? 아내들 짜증나죠? 반드시 초록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본업하고 부업이 있는데, 남자의 본업은 아내에게 남편이 되는 거, 자식들에게 아빠가 되는 게 본업이에요. 그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니까 부업으로 직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남편과 아빠로서 역할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주부가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워킹맘도 되시는 건데, 저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워킹맘보다는 저는 정말 프로 주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프로 아내, 프로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살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내와 엄마가, 주부가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만 가지고 살림이라고 해요. 의사도 살림이 아니에요. 그 살림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뭐 평생 여자는 그러면 뭐 살림만 해야 되냐. 예. 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갈 때, 그러니까 초, 중, 고까지는 저는 좀 엄마들이 전업주부로서 있어줬으면 좋겠고, 왜냐면 아이들이 초, 중, 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잖아요. 그죠?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인생의 진로를 준비를 해야 되고,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정말 엄마의 서포트가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대학교 간 다음에, 엄마들이 본인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거에 대한 가장 좀 이상적인 부부 롤모델을 어디를 삼고 있냐면, 김승호 회장님. 여러분, 스노폭스 아시나요? 그, 돈의 비밀, 그 다음에, 김밥 파는 CEO, 예,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이제 돈의 속성. 예, 김승호 회장님 많이 아실 텐데, 전 이분 참 존경하고 이분 자주 만났어요. 이분 아들 셋이 있는데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 셋을 잘 키우는데 누구의 역할이 컸어요? 엄마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어요. 네. 엄마가 정말 전업주부로 사셨거든요. 네. 아내가. 김송 회장님도
아내가 살림하는 게 정말 자기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밖에서 돈 벌면 그 수익의 50%는 무조건 아내한테 줬잖아요. 아내는 그 수익의 50%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버니까 막 그냥 네일 아트 하고 막 사우나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막 애들 학원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정말 근검절약해서 다 저축했어요. 네. 아이들 정말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이 그 김송 회장님 재산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천억인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아이들이 집이 엄마 아빠가 그만큼 부자란 걸 몰라. 왜? 엄마가 그만큼 검소하게 살아서. 왜 아내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나? 김송호 회장님 그 아내분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나? 김송호 회장님이 그렇게 7천억 재산을 가질 때까지 승승장구해서 살아왔을까요? 아니요. 사업을 7번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김송호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면 돈을 벌어다 줄 때는 이게 돈을 벌어줄 때는 그거를 아내가 다 저축을 한 거예요. 왜? 남편이 지금 잔 돈을 벌어주면 언제 또 사업이 망할지 몰라. 수입이 언제 끊길지 몰라. 그죠? 그러면 수입이 다시 김송 회장이 돈을 벌 때까지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이 된 기간 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사업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갖고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근검절약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근검절약을 하니까 아들 셋이 다 집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님 그 아들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일본 유학을 했는데 일본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 아들은 그 일본 가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했고 일본 가서도 그 고시원 같은 방을 얻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대학교에서 김승우 회장님 그 아들한테 야 너네 집에 재산증명서를 학교로 보내. 그러니까 뭐 유학을 오면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학생이 와가지고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다 낼 수 있는 학생인지 그런 재산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 아들이 아빠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아빠 집에 재산증명서 학교로 보내달래. 그때 이제 김승우 회장님 이제 회장님하고 아내분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뽀록 나겠다. 왜? 집이 그렇게 부자인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재산증명서를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 김승우 회장의 아들을 불렀대요. 야, 너네 집 이렇게 부자야? 하면서 그 재산증명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공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김승우 회장의 아들이 그걸 보고서 저희 집 이렇게 부자가 아닌데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아빠한테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서 김송 회장의 아들이 그걸 받아들고 다시 나와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김송 회장한테. 아빠, 지금 재산증명서 왔는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거 보고 재산이 너무 많다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라는데 아빠, 우리 집 이렇게 부자 아니잖아. 했는데 김송 회장이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 그거 우리 재산 맞아. 그랬더니 김승 회장님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펑펑 막 아빠한테 막 고래고래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물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인데 아니 지금 일본에 유학 온 친구들 보면 집이 우리 집보다 못 사는 애들도 기숙사에서 안 살고 막 큰 뭐 호텔 같은 데 얻어가지고 넓은 막 뭐 펜트하우스 같은 데 얻고 자동차도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막 공부보다는 막 맨날 막 클럽 돌아다니면서 막 놀러 다니는데 나는 고시원 같은 쪽방 얻어가지고 알바 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게끔 하는 게 이게 친아빠 맞냐고 친엄마 맞냐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맞아요? 부모가 부자라고 해서 아이들 유학 보내가지고 흥청망청 공부 안 하고 좋은 의리란 집에서 막 월세 막 몇백만 원씩 쓰가면서 막 외제차 끌고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공부보다 막 유흥 향락 그런 거 즐기면서 다니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집이 부자지만 그래도 자식이 부모가 부자든 말든 모르고 간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바도 하고 성적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립심을 키워서 훈련하는 게 맞아요. 후자가 맞잖아요. 전 김수호 회장님 그렇게 사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희야 뭐, 지금 원래 가난하니까, 우리 애들은, 다양하게 이제 자립심을 키울 수밖에 없겠지만, 참 부자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김승호 회장님 아내분은 그렇게 아들 셋을 다 대학교 보낼 때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자, 아들 셋을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김승호 회장님 뭘 해줬어요, 아내한테? 여보, 이제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해. 좀 사회생활 좀 해.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 아내분이 이제 좀 성이 백시시고, 그리고 좀 이쁘세요. 그래서 시기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학생 때 보면 이제 스노폭스에 보면 이제 그 부부 스토리, 스노폭스가 왜 만들어졌나 그 스토리가 있는데, 학생 때 김승호 회장님 사모님이 백녀우라는 놀림을 되게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야. 그게 상처야.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세 아들을 다 잘 키워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아내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단점을, 이 상처를 이렇게 좀 승화시킬까? 장점으로 승화시킬까? 그래가지고 그 백녀를 스노우폭스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지금 강남하고 지금 뭐 프랜차이즈를 많이 들었는데 그 그래뱅고 방식의 스시 도시락집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전 세계 체인이에요.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폼나요. 저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중에 제 아내한테 그렇게 좀 해주고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아내한테 얘기한 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엄마로서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처음 초보 엄마 아빠가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초보 엄마 아빠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행착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 경험을 가지고 우리 손주들을 더 잘 키워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보다는 정말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우리가 다른 일보다는 손주들 더 잘 키우는데 좀 노력을 하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저희는 노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칼라테크를 그렇게 활용하는데 쓰시면 좋다. 그래서 저는 주부분들이 이렇게 이 칼라체크를 하시게 되면, 내가 그냥 집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 싫은 밥, 청소, 빨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가지고 살리는 살림이구나. 이게 정말 전문가구나.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저는 요즘 정리력 전문가, 청소 전문가 뭐 이런 경우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아이들 이미 다 키워서 대학교까지 다 보내놓고 자기가 아이들 대학교 보낼 때까지 평생 이제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던 그 노하우를 갖다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돈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살게끔, 건강하게 살게끔 그런 이제 정리력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저는 좋게 봐요. 정말 훌륭한 진짜 프로 주부구나. 프로 주부로서 저렇게 나중에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서 좀 시간적 여유가 남았을 땐 다른 가정도 저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자기 가정은 못하면서 밖에 나서 돈 버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가족 코칭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이면, 엄마 아빠가 교육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 자녀들이 이게 마음이나 학습이나 어떤 대인관계나 어떤 자기관리 같은 걸 전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무너진 경우가. 왜? 그거를 아빠는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죠. 누군가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거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쳐 주는데, 엄마마저도 밖에 나가서
다른 남의 자식들 가르치는데 시간과 에너지 다 썼고 정작 자기 자식을 못 돌봐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저희가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수 이거 하는 게 정말 남편이 되는 법, 아내가 되는 법, 아빠가 되는 법,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가정이고 이걸 가르쳐주는 교사가 부모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가정의 리더가 남편이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에요. 아내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래요. 이게 유대인 남자가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유대인 가족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인정해줘요. 목의 중심 사회예요.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주부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지만 이 가족의 어떤 살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그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야. 엄마라는 거야. 주부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 자부심 갖고 좀 그렇게 좀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시기잖아요. 이 탄핵 정국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거, 저 그거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성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게 좀 사회적인 부분도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해야 되지만 좀 가족적인 문화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주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성분들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이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굉장히 존엄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게 가정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분들의 힘으로 지금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좀 나라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라 없이 가정도 없고 가정 없이 나라도 없는데 아무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인더를 쓰시면서 좀 의미를 본인들의 의미를 좀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월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don't forget 그래서 비즈니스 오브젝티브, 퍼스널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스터디 인 북에서 이렇게 내용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을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간기표에 오전에 쓴 내용을 첫 번째에다 적고, 그 다음에 오후에 쓴 내용을 두 번째 칸에 적고, 그 다음에 저녁 한 내용을 이렇게 세 번째 칸에 적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월간도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해줘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한눈에 보이는 이얼리 플랜이라고 해서 이게 몇 년 전에 3P의 양식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지금 여기 1월하고 이게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처럼 돼 있는데 여기도 제가 주간계획회의 그 이벤트 칸을 반으로 나눈 것처럼 여기도 반으로 나눴어요. 왜? 네.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려고 그걸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이제 일에 대한 거, 업무에 대한 거, 오른쪽에는 개인 가정에 대한 거 이렇게 쓰고 여기도 칼라 체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주일께 이미 거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게 일요일날 다 쓴 거예요. 일요일날 다 쓴 거고, 자, 월요일날 쓴 거는 여기다가 줄을 하루 시작하면서 긋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한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지금 화요일처럼 책 쓰기하고, 그 다음에 가족학교, 요것만 이렇게 써 있다가, 요게 월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줄을 쭉 긋고, 실제 한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 걸, 제가 읽어드리면, 잠을 잤어요. 몇 시부터 잤냐? 2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했어요. 9시간을 잤어요. 저희가 한 10시간을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려고 좀 일찍 12시 이전에 잠을 자서 좀 오전에는 저희가 충분히 잠을 자고 스스로 그냥 눈 뜰 수 있을 때 뜨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잠을 좀 자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좀
정신과에서 약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자다 보니까 좀 더 자게 되는 것도 있고 양압기를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잠자는 시간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사실 제가 건강이 망가진 게 거의 10년 넘게 잠을 하루에 1시간도 안 자고 살았. 그게 영향이 제일 커요. 건강관리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잠이고, 두 번째가 음식이고, 세 번째가 운동인데, 이거 다 거꾸로 하죠. 예. 저도 제 건강이 망가지고 나서 제가 지금 광주 자연그린 한방병원의 그 최희석 원장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진짜 말기암 환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배운 거예요. 건강관리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잠이고, 두 번째가 음식이고, 세 번째가 운동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최희석 원장님한테 이걸 배운 후로 이거 3P 바인더 쓰면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하루에 몇 시간을 자고 있는지 3P 바인더에다 써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음식을 뭘 먹고 있는지 써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저희가 11시 반에 일어나서 12시에 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누워있어요. 예. 기상을 했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생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 6시 반까지 또 생식을 먹었어요. 예. 지금 저희는 생식을 먹거든요. 예. 황성주 생식을 먹고 있는데, 하루에 거의 하루 3끼 중에 2끼는 생식을 먹어요. 생식 먹는 이유가 일단 생식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완전, 황성주 생식이 이제 그, 완전 식품에 가깝죠. 그 거의 뭐 한 5, 60에서 한 200여 종의 그 곡물, 뭐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효소 영양학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생식하는 사람이 살이 찌거나 병에 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는데 화식을 많이 해요. 화식이란 건 뭐냐면 불에 익히거나 삶거나 구운 거. 이게 화식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뭐 곡물이나 채소나 뭐 고기나 다 이게 익히지 않았을 때는 그 안에 효소가 살아있어요. 그 다음 비타민 같은 것들이 다 살아있고 영양소도 거의 다 완전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불을 가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영양소도 파괴되고 비타민도 없어지지만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효소가 없어지거든요. 효소가 없어지면 우리 몸에 그 대사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 화식을 먹게 되면 자꾸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를 쓰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면 대사 효소까지 소화 효소를 쓰게 돼요. 그러면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을 먹는 걸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냥 좀 몸이 좀 여전히 좀 안 좋아서 그냥 휴식하면서 유튜브 시청을 했고,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2시까지 아내가 생수 쿠팡에다 주문해달라고 해서 쿠팡 주문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요금 납부일이 아내하고 저하고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화해가지고 같은 날로 바꿨고, 그 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라인댄스 강의를 듣는데, 아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라인댄스 진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스텝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2시부터 3시까지 같이 라인댄스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한 5시 반까지는 저희가 오징어 게임 1을 안 봤는데, 지금 시즌2가 지금 막 굉장히 화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오늘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1화부터 지금 3화까지 좀 봤고,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지금 저희가 싱크하이즈 웹 버전을 지난번에 그 디지털 마인드맵 축제 나가서 둘 다 입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1년 이용권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희가 꿈리스트 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1년 그 이용권이 적용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전화해가지고 그 1년 이용권, 사용권을 적용을 받았어. 이거는 돈을 번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빨간색이 됐어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빨간색이 없었는데 빨간색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6시부터 6시 반까지 생식 먹었고, 그 다음에 6시 반부터 7시까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3화까지 봤고, 그 다음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요 가족학교
준비를 했어요. PPT 조금 수정할 거 있어서 PPT 수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8시 36분인데 지금 가족학교를 하고 있죠. 아마 오늘 한 9시 반, 9시면 마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만장자 명문가문 순서대로 하면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저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좀 땡겨서 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머리가 너무 이렇게 막 팽팽팽 돌아가지고 또 이거 영상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뭐 글도 정리해야 되고 파일도 정리하고 하다 보면 뭐 그냥 12시까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제가 새벽 1~2시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땡겨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잠자는 약을 8시에 먹어요. 그러면 한 9시나 10시쯤부터 이렇게 잠이 오기 시작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백만장자 명문가문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약도 좀 늦게 먹고 그럼 늦게 자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지금 저희 둘이 하는 거니까 조금 유두리를 줘서 융통성을 줘서 조금 저희가 컨디션 따라서 저녁 먹고서 이제 뭐 한 7시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 땡겨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다 적었고요. 여기 다 적었지? 그럼 여기 줄을 그어야지. 뒤에다 줄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일단 가족학교 다 했다고 X표 치고, 지금 진행 중이지만, 했다고 일단 치고, 자, 여기 지금 푸드에 보면, 지금 빠진 게 있잖아. 자, 여기 보면 빨래. 빨래 자기 중요한 거 했는데, 여기 딱 써? 푸드에다 써야지. 빨래 쓰고, 그 다음에, 라인 댄스 연습.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시즌2 본 거 썼고 가족학교 다 써놨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고 제 아내는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오케이. 저랑 거의 비슷하죠? 아, 참 수면 안 적었네. 수면. 그럼 몇 시에 잤는지 몰라. 자기는 나보다 한 30분 일찍 잤어. 2시? 내가 2시에 잤다고? 응. 한 1시 반 정도부터 잠이 들긴 했는데 완전히 잠든 거는 화장실 갔다 오고 해서 2시 정도 됐어. 2시? 오케이.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안 쓴 게 뭐냐면 여기다가 백만장자 명문가문 이렇게 써.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여기 처음에 우리가 백만장자 명문가문 첫 번째가 부부가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해서 여기 빈칸에다 여백에다가 싸움 X. 싸움 X. 그 다음에 책 읽고 실천하겠습니다. 독서 실천.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 협력. 이게 명문가문 선수 3가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식사 대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식사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씩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그 다음에 독서. 독서 있잖아. 독서 실천. 응? 독서 실천. 그러니까 중복되긴 하는데 요거는 실천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책을 읽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싸움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주고. 그 다음에 독서 실천, 오늘 안 했으니까 X. 그 다음에 대화 협력 했으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식사 대화했으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부했으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독서는 안 했으니까 X.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운동 해야 되는데, 운동 하나 넣어볼까, 운동? 1시간 걷기? 걷기 할까, 걷기? 걷기. 산책하자, 산책. 지금 저랑 아내가 둘 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났었는데, 아내가 지금 아직 안 나서서, 감기가 다 났으면 산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산책 오늘 못했으니까 X.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채워가면 되지. 다 됐고, 그 다음에 3일 단위에서 지금 보면은, 자, 가족학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슬러시. 이게 월화 3번 다 하면 그때 X 치면 되고, 상담 치료는, 내일 할 거니까. 자기 상담 치료 안 써놨네. 여기. 화요일날 여기 상담 치료. 자기도 여기서 상담 치료 써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오징어 게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중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빨래, X 했고, 그리고 돈 포개에다 보면, 자, 가족학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슬러시. 진행 중, 슬러시. 그 다음에 라인 댄스는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되고, 오케이, 됐어. 그럼 주간 다 썼고, 그 다음에 월간. 월간, 오전엔 수면, 이렇게 썼고, 날씨하고 감정을 안 썼네. 일요일 날은 눈 왔고. 눈 왔다고? 응. 눈, 여기 눈 표시. 일요일에. 좋은. 저희는 이제 월간 옆에다, 날짜 옆에다가 감정, 그, 날씨하고 감정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엔 수면했고, 오후에는, 라인 댄스 연습, 자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빨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빨래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럼 빨강 하면 되고, 여기 가족학교는 파랑 하면 되고. 색칠해? 잠깐만,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연간. 연간에 썼지? 자, 그러면 연간부터 컬러 체크하자. 저는 이 연간에 6일날에다가 빨강색이 생겼어요. 싱크와이즈 웹버전 1년 사용권. 그 다음에 6일날 오른쪽엔 라인 댄스 연습하고 가족학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파란색을 가능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독서하고 혼자서 운동하는 거는 본인 개인은 건강해질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게 혼자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가족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보거든요. 자기 개발을 한다고 가족한테 써야 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 자기 개발 쪽에만 너무 써가지고,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가능하면 이제 저희처럼 가족하고 같이, 하시는 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부부가 같이 책 읽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책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예. 너무 좋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벌이 하시는 가족들이 많은데, 맞벌이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이렇게 가족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면, 근데 이게 같이 공부하려면, 먼저 뭐가 되려면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게 돼야 돼요. 예. 일단 같이 배가 안 고프고, 좀 감정이 서로 이렇게 뭐 오늘 뭐 했었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얘기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좀 마음의 안정이 돼야 뭐 같이 책을 읽거나 뭐 공부를 하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 그냥 공부하자고 억지로 그냥 앉혀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주관. 저희는 참 좋은 게 파란색 칠할 때 항상 같이 하고 있어서 밥도 같이 먹고 라인 댄스도 같이 하고 독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 읽는데 조금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종이책을 못 읽는데 아내가 옆에서 읽을 때 같이 그냥 옆에서 있어요. 그럼 아내가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보고서 읽어줄 때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교재 같은 경우 학교 공부할 때는 아내가 이렇게 읽어주면 제가 싱크화이즈 갖다가 이제 매핑하고, 그럼 같이 공부가 되거든요. 열 10시까지 잡아놓는 게 괜찮지? 응? 9시, 10시까지 잡아놓는데 10시? 가지고 10시까지 할 거야? 10시 잡아놓기만 했어. 9시 반까지. 나는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응. 9시까지 했는데. 그럼 시간 옮기지 뭐. 응. 칼라 체크 할 때 잘해야 돼. 칼라 체크는 수정하기가 힘들어서. 선도 다시 다 그려야 되고, 글씨도 다시 다 써야 되고, 칼라 체크도 다시 해야 돼서, 칼라 체크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는, 한 가지 색을 형광펜을 칠한 다음에는 꼭 닦아줘야 돼요. 네. 뭐 화장지로 닦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면 양말, 수면 바지, 오래된 거 잘라가지고, 그 쪼가리 갖다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영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요 쪼가리 쓴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할 때는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들을 먼저 쫙 다 해주고, 그러니까 가로줄부터 먼저 쫙 그려준 다음에 세로줄 그려주면은 여러 번 닦지 않아도 되죠.
스카이에 빨간색이 있어. 빨간색이 생겼네. 응. 그러니까 책 쓰기도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구나, 다. 주황색이야? 그치. 어쨌든, 이걸 썼다고 해서 바로 내가 원고를 받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다 주황색이 되겠네. 그 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나만의 고유 업무이니까 빨간색이 맞기도 한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돈을 번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네요.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 비었어? 비었네. 휴식. 이렇게 했으면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써야지. 지금 분명히 저는 요거 이제 9시 끝내고 나면 요거 지금 막 영상 끝난 올리기. 다음에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릴 거라서 영상 업로드 그 다음에 공유. 요거까지. 지금 이게 제가 계속 그 설명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의 일요일날 이게 다 써있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여기에 줄 긋고 그냥 실제 내용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저녁에 요거 칼라 체크만 하면 돼요. 네. 여기 주간, 여기 월간, 여기 연간 이렇게 칼라 체크만 하면 돼요. 이거 하는데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하면 한 5분, 10분 그 정도면 끝나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해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또 설명도 해야 되고 지금 하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 오늘 여기까지. 힘들어. 응. 오늘 라인 댄스 연습됐잖아. 자, 그럼 안녕.